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주말에 있던 미국 증시 한번 짚어보고, 자,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늘려야 되는 종목군, 그리고 관세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말에 있던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또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S&P 맵을 통해서 잠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불이 빨간색이 들어왔는데요. 요건 이제 하락이다라는 거고, 머크사, 암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소폭 반등 보이는 모습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엔비디아까지 전반적인 하락폭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크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확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우려감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고,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미국의 2월 근원 PC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예상보다 높게 형성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전반기 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의 하락세를 크게 만들었다. 다우존시, S&P 500, 나스닥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던 것은 그만큼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뒤로 연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어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신규 투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에 따른 기대를 상당 부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낮아지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환세 발표. 대신에 거기 또다시 한 번 더 그 트럼프가 추가적인 발언을 좀 남겨놨습니다. 여지를 좀 남겨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상환세를 하더라도 관세 가능성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조정, 완화 가능한지에 대한 협상 여부가 시장에 대한 반등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차처럼 미국의 생산 비중을 화끈하게 늘린다든지 투자를 화끈하게 한다든지 이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것이나, 또는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4월달에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감안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더 타겟팅을 해서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건 미국 지도입니다. 미국 지도 안에서 여기 이제 주간고속도로 85선 보시면 이제 우리도 이제 경부고속도로 번호 매기듯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번호를 이렇게 매깁니다. 그래서 하이웨이인데 85번 고속도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냐면 여기 이제 AL, 여기 엘라바마죠. 엘라바마. 자, 그 옆에 이제 GA가 조지아. 자, 이게 SC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이게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이제 VA가 이제 버지니아. 옛날에 우리 담배 아시죠? 버지니아 슈퍼슬립. 그 버지니아입니다. 옛날에 이제 담배 농장 여기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버지니아 슈퍼슬립 그게 이제 유명했죠. 요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도로를 우리가 이제 85번 고속도로로 가는데, 여기 이제 몽고메리라는 도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타고 이제 올라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그 대한민국의 자동차 협력 단지들도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고, BMW나 벤츠, 도요타, 닛산 다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도로를 따라서 뭐 애틀란타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번에 이제 또 트럼프를 강하게 또 지지를 해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자동차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고,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내수용이었죠. 내수용이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현대차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지금 소비가 조금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판매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큰 효과를 현대기아차가 보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중국 내 브랜드들도 많아졌고, 중국에서 또 전기차에 대한 업황이 또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에 대한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자, 유럽에서도 조금 줄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중국 차들에 대한 또 활약이 좀 있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자, 러시아와에 대한 관계도 좀 부진한 부분들이 존재했다 그죠. 다만 여기서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인도가 전년 대비 뭐 동일한 수치를 또 기록을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미국 늘었어요. 많이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지금 보면 중남미 쪽에서 늘었죠. 이 대륙, 북미와 남미에 대한 대륙 쪽에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매출 자체가 미국 매출보다 낮아요. 근데 인도나 유럽 매출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국내에서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느냐?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과 인도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미국의 특징은 뭐예요? 대륙이 크다는 거예요. 대륙이. 그냥 그 큰 대륙에 대한 부분에서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겠고,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이슈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보면 현대차도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현대차 안에서도 로보틱스가 또다시 한 번 더 박공받을 수 있겠구나까지도 함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그룹이 밖에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인도에 대한 이슈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차종이 지금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느냐 보면, 지금 많이 팔리는 차종이 바로 이제 SUV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이 팔리는 시리즈가 또 이제 제네시스 시리즈가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이제 SUV 시리즈가 크게 늘었다. 그리고 제네시스도 지금 현재 점유율이 조금 더 소폭이나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특징적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차들이 또 많이 팔리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연료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한번 해보면, FCEV는 이제 수소 전기차입니다. 수소. 자, 그리고 PHEV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 HEV는 그냥 하이브리드고요. 그리고 이제 EV는 순수 전기차죠. 전기차, 순수 전기차, 전기만으로 가는 차. 전기만으로 가는 차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대신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줄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 봤을 때, 현재 현대 기아차를 이끌고 있는 것은 이 하이브리드 시리즈가 상당히 현대 기아차에 대한 점유율을 확장시켜내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관련주라든지 또는 현대 기아차 부품주들을 공략할 때도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자, 제가 잘 보세요. 이거는 자, 여기 이분이 누굽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이에요. 정의선
정의선 회장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을 잘 봐요. 요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요 사람이 누구냐면, 현대제철 사장입니다. 현대제철 사장입니다. 자,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자, 지금까지 이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진출해서 여기서 얘기할 때마다 미국에 우리가 진출했던 게 96년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 미국에 이런 이제 본격적인 공장을 짓기 시작했던, 크게 공장을 짓기 시작했던 데가 언제냐면, 이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 보면 여기에도 나오죠. 이제 Thank you, Jesus, for bringing Kia to our town. 자, 이게 조지아에 붙어 있던 이 팻말입니다. 이게 2008년도 기사에 있던 사진입니다. 자, 이때 본격적으로 엘라바마 조지아 지역에 이 현대 기아차와 협력 단지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크게 짓기 시작을 했던 시기거든요. 그때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것도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현대제철 그 내용이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어제 미국 그 지도를 한번 보셨잖아요. 85번 고속도로를 기억해야 된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번에 얘기에 나왔던 것이, 루지애나, 자, 그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자, 여기 이제 미국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색깔이 되어 있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자, 그리고 요 옆에, 요게 이제 엘라바마인데, 이 엘라바마에서 조지아, 엘라바마는 현대차 기지가 있고, 조지아에는 기아차 기지가 있습니다. 그죠? 기아차 기지가 있고, 거기 이제 옆에, 엘라바마 옆에 여기 보면, 요 땅, 요게 어디냐, 요게 이제 미시시피입니다. 미시시피. 요게 이제 미시시피. 근데 그 옆에, 요 큰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 이제 텍사스예요. 텍사스. 근데, 루이지애나가 어디냐면, 요 옆에 보면 요 조그만 거 요 한 개 요 있죠? 이게 근데 실제는 조그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루이지애나입니다. 루이지애나. 자, 지금 현대제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현대제철이 이런 철강 관련된 생산을 어디서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루이지애나에서 하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여기 생산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갖다 붙이겠다, 그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 주간고속도로 타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 이제 자동차 기지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철강이 생산했던 거를 이렇게 옮기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루이지애나인가? 루이지애나인가? 왜 여긴가? 자, 옆에 이 텍사스가 뭐냐면 그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최근에 짓는 곳이 텍사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루이지애나의 이 철강 관련된 부분을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내겠다. 이런 전략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기업인들이 머리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냥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요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그 위에 어디 버지니아까지, 버지니아 담배 얘기했다 그죠? 담배 농장 많은 곳, 버지니아 슈퍼슬립 옛날에 많이들 피셨죠? 버지니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공장 작년에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작년에. 자,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에요. 요 지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조지아고 요 옆에가 이제 요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요 선으로 여기가 이제 여기도 선이 있죠. 여기 선이 보이시죠? 이런 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조지아, 여기가 이제 엘라바마, 여기 엘라바마, 요 옆에가 미시시피.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 위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 주들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이런 가동률을 올릴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토요타, 닛산, 혼다 요쪽이 미국 내에서 생산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예? 지금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 조금 더 낮은 상황인데, 이걸 이제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제 지도를 보셨다시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셨다, 그죠? 지금 이제 미국 차들은 당연히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현대기아차도 좀 더 미국에 투자를 해냄으로써 이런 관세 유예에 대한 베네핏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됐고, 어제 공부했던 내용에서 대해서 좀 더 오늘 심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사진도 안 겹치는 걸로 다들 오늘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봐야 되는 것이, 자, 요 사진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어디 있냐면 이제 조지아에 있어요. 조지아. 아까 조지아에 있다고 했죠. 그 조지아 지역에서 지금 나오는데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가동률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3명 있어요. 자, 3명 있습니다. 자, 잘 봐야 되는 것이, 이 체크했던 사람들. 요 사람이 누구냐면, 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브라이언 캠프라고 하는 이제 조지아 주지사입니다. 주지사고, 자, 옆에, 이 조지아에는 상원의원이 2명이 있는 거예요. 2명이. 자, 여기, 이 사람 보이시죠? 요 사람이 라파엘 워녹이라는, 색깔 보세요. 민주당 의원이고, 그 옆에가 이제 존 오소프라는 또 민주당 의원이에요. 여기는, 이 조지아라는 지역은 상원은 민주당이 2석을 다 가져갔고, 대신에 주지사는 이 공화당 사람입니다. 공화당.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사진에서도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사람이 그 루이지애나 그 주지사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날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상당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플랜트를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가동률을 좀 더 향상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건 철강을 어디서 가지고 온다? 루이지애나에서 공급되는 철강으로 가동률을 향상시켜서 관세에 대해서 유예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현재 현대차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호재에 대한 부분이 단기간에 이슈가 되고 끝날 호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재료가 노출됨으로써 한번 맞고 빠지는 부분들이었지만, 이런 흐름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거는 이제 2024년도 IR을 통해서 이제 공개했던 내용인데, 한국에 대한 생산보다 유럽과 미국에 대한 생산 비중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원래 이제 한미 10대 수출 품목을 보더라도 자동차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이제 선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고, 앞으로도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재평가를 계속 받아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왜 상승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미국 보호 무역 강화의 투자 심리가 자극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자, 그래서 구리 값이 관세 우려감에 사상 최고치에 경신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구리는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느냐? 50% 이상이 중국에서 소비가 됩니다. 중국에 소비가 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어디가 제일 압박받는다? 바로 이 중국이 피해를 받게 돼요. 그렇다 보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구리 가격이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왜 최고가를 형성했느냐? 자, 이때도 뭐였어요? 이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통화량의 증가가 구리 가격의 상승과 연관되느냐?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과 2022년도에 대한 고점을 요번에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은 지금 현재 상당히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자리겠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국면입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국면. 결국 통화량을 또다시 한 번 더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이고, 이 구리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왜 구리 가격이 이런 양적 완화라든지 통화량 증가와 그리고 이제 중국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데, 자, 구리가 어디에 활용이 많이 되느냐? 건설 또는 기계에 많이 활용돼요. 이것만 60%입니다. 인프라 15%, 이거 다 합치면 75%가 그래요. 왜 이게 중요하냐? 결국 건설업황이 잘 되고 기계업황이 잘 되고 인프라가 확대되려면 금리 인하가 좋을까요? 금리 인상이 좋을까요? 금리 인하가 좋겠죠. 금리 인하. 통화량 증가가 좋을까요? 통화량 축소가 좋을까요? 통화량 증가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건설업종이 더 잘 나가고 기계업종이 더 잘 나가고 인프라 쪽이 더 잘 나가게 된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결국 건설업황과 기계업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구리가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왜?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미국도 트럼프는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자동차와 IT 제품에 대해서도 구리는 활용도가 높게 형성되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 전자기기에도 구리를 사용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전기 전도도를 보면, 은이 63, 구리가 59.6, 금이 45.2, 알루미늄이 37.7입니다. 그러면 구리가 1로 봤을 때 전기 전도도는 은이 제일 높아요. 그럼 은을 쓰면 되지. 근데 왜 구리를 쓰느냐? 자, 은은 비싸죠. 그 은과 금은 이제 사치품으로. 그러면 이제 구리가 가성비가 제일 좋다. 이 말. 굳이 비싼 은을 쓰더라도 구리 대비 1.06밖에 6%밖에 더 좋지 않아 효율이. 굳이 은을 돈 더 많이 주고 쓸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구리가 지금은 전선 또는 전자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구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리가 현재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우리가 구리를 경기가 부양될 때 같이 움직이는 상관관계 높은 기업으로 높은 것으로 우리가 구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일단 이제 글로벌 음악 시장에 대한 규모는 앞으로 꾸준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K-팝 스트리밍 횟수 같은 경우에도 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K-팝에 대한 인기가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K-뷰티를 공부하면서 자료를 봤던 것 중에 한 개가, 미국이나 또는 이제 북중미 지역에 대해서, 한국 뷰티와 K-팝에 대한 동호회들이 있는데, 그 동호회에 대한 가입자 수가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자료를 우리가 앞서 화장품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봤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이런 문화적인 부분의 파급 효과, 결국 이제 K-팝에 대해서 지금 스트리밍 횟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K-팝에 대한 음반 출하량에 대한 추이도 현재는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엔터주라고 하면 콘서트 매출이 거의 70%, 80%까지도 차지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음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음반에 대한 판매가 약 50%에 육박합니다. 콘서트 매출이
과거 7, 80%였다가 최근에 이제 40%, 50%까지 낮아지는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만큼 음원이나 음반 판매량이 늘어났다. 거기에는 뭐 국내 안에서 이런 포토카드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반이나 음원에 대한 판매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감안을 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자, 우선 이제 뭐 하이브부터 가야겠죠. 최근에 뭐 소송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 나가고 있는 흐름인데, 외국인들은 큰 움직임 자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붙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상승을 시킬 때 보면 기관 매수가 유입됐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를 좀 조정,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오늘 21선이 올라타는 자리도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락이 한번 나타났고,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마다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 돌파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연출되었는데, 저는 지금이 조금 과하게 하락한 구간이라고 봤어요.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우리나라 빅3 엔터사로서 지금 이제 글로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저는 바닥은 좀 다진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시간만 좀 주어진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봤고, SM하고 이제 DOU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DOU는 이제 뭐랄까 이제 소통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의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니까, 이것도 앞서 하이브 봤던 그런 기술적 분석상에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요거는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DOU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봉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봉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벗어나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곧장 뽑아내는 종목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오는 이런 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류들을 이제 원형 항아리 패턴이라고 하고, 곧장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죽는 애들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 자리까지 못 올라와요. 근데 지금 보면 기어유는 이제 후자죠. 지금 뭐 원형 항아리 패턴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각을 조금씩 올려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 DOU 지금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큐브 엔터. 자, 이런 것들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주식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급등했던 움직임들이 있다. 요거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볼 수 있는 화장품에서 VT, 요거랑 이렇게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걸 조금 작은 기업들 안에서 보면 이제 RBW 뭐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좀 작은 종목군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이제 빅3라고 하는 SM, 하이브,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또 DOU나 또 후바엔터나 이런 방향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까지도 이런 업황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도 함께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폭삭 소가수다 이런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인기를 끌고 있고, 이번에 또 약한 영웅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는 것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번에 드라마 1위를 또 곧장 출시하자마자 찾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 깜짝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힌트 계좌로 운영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47%까지도
계좌 수익률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제 43%로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좌가 43%나 올랐으면 그래도 엄청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또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고 또 시장이 또 추세적으로 상승 나왔을 때는 또 듬뿍 또 수익도 걷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서 즐겁게 함께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